이영애 정인이 추모 속속 밝혀지는 방치 정황.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학대로 숨진 정인이에 대한 추모 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준비했는데요. 보고 오겠습니다. 아주 먹기도 잘하고 아주 건강한 채로 왔어요. 이제 저한테 올 때 자린 아이들은 어딘지 다 한 번씩 아프거나 불편한 아이들이 거의 많거든요. 눈만 마주쳐도 싱긋싱긋 웃고 아주 막 자기가 노래한다고 음악 틀어주고 이러면 같이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활달한 아이였어요. 어떤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한 장기 손상이 가장 커요. 췌장이라는 것은 가장 인간의 신체 안쪽에 자리하는 장기예요. 근데 그 췌장이 절단되고 파열되는 상황에 이르려면 보통의 힘을 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좀 착잡하고 많이 불쌍하고 미안해서 좋은 곳에 가서 잘 살라고 밖에 못하겠더라고요. 하루에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드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온 국민의 마음이지 않을까. 이동석 기자, 앞서 우리가 키워드에서 봤지만 배우 이영애 씨도 직접 묘지를 찾아서 추모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 이영애 씨가 어제 정인이가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검은 패딩에 마스크를 쓴 이영애 씨는 정인이 양 묘 앞에서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남편과 쌍둥이 자녀도 이영애 씨와 동행을 했습니다. 이영애 소속사 관계자는 이영애 씨가 정인이 사건을 알게 된 이후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조용히 가족들끼리 다녀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영애 씨의 추모공원 방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선 연예인들이 정인이 추모 글도 현재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제2의 정인이가 나타나지 않게 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진행 중이죠. 그런데 이동석 기자, 이걸 홍보에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네, 안타깝게도 앞서 연예인들이 정인아 미안해 이렇게 챌린지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네티즌들의 미안해 챌린지 역시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현재 찾아볼 수 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한 모델은요, 정인아 미안해를 올리며 자신의 쇼핑몰을 홍보하는 문구를 올려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 헬스 트레이너는 정인아 미안해 사진을 올리고 짜장면 먹방 유튜버를 촬영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챌린지 문구 이용해서 물건까지 만들어서 판 사람도 있다면서요? 네, 굉장히 이상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인아 미안해 문구가 적힌 물건까지 현재 등장을 했습니다. 담요, 쿠션, 상품도 현재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상술이 도를 넘었다는 등의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이를 판매하려던 판매자는 즉시 진화에 나선 상태인데요. 챌린지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자 제작한 것이다. 생각이 짧았다며 해당 게시물 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 정인아 미안해 문구 이용해서 이렇게 담요도 만들어 팔고요. 이렇게 쿠션도 만들어 팔고요. 더 황당한 건 앞서 영상에 보셨지만 위에 한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정판이랍니다. 윤 대표님, 상술 이거 너무 도 넘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뭐 해시태그를 붙여서 우리가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거, 이거는 뭐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많이 좀 우리가 이해하는 게 도움이 좀 된 그 취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먹방 바로 짜장면 먹는 사진을 올린다든가, 또 물건 한정판 판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촉에 좀 활용한다든가, 과거에도 뭐 세월호 사건이나 여러 가지 루게릭병 환자 돕기도 해시태그가 챌린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또 상술에 이용해서 좀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수한 뜻을 저렇게 왜곡되는 저런 그 가벼운 태도, 저건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2017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죠? 법조인 부부가 괌에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부모가 구치소로 가고 아이들은 아동보호소로 갔어요. 왜 그랬냐면 마트 앞에다 주차를 해놨는데 아이를 차 안에다 놓고 마트에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아동학대라는 거죠. 괌이나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아이들만 차 안에 15분 이상 놔두면 무조건 부모 체포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동학대 이런 정신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뭐 홍보 활동이나 챌린지 활동 많이 있어야 됩니다만 그거를 저렇게 상술로 활용하는 거 이거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윤 대표 언급처럼 이 해시태그를 홍보에 이용해서 비판을 받은 건 비단 정인이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당사자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에 마음을 함께하는 시민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김은미 기자, 네. 이 정인 양을 입양해서 이렇게 학대를 할 거라면 양부모는 애초에 그럼 왜 입양을 했을까?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언론에서 이게 아마 정인이를 입양을 한 건 친딸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인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물론 친딸 이게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친딸을 위해서 동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인이를 입양한 거 아닌가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뭐 명확하게 이게 나온 건 아니고 그런 정황이 지금에 와서 좀 추가로 발견이 된 건데 2018년 7월에 이 양모가 입양기관에 이렇게 에세이를 제출을 합니다. 근데 남편이랑 연애 시절부터 입양을 계획을 했고 종교적인 믿음으로 결정을 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정인이를 입양하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런데 이제 이 학대 정황이 이제 드러난 이후에 이제 이 양모의 지인이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요. 입양의 가장 큰 동기가 친딸한테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주기 위한 걸로 보인다라고 이제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양모가 친딸의 어떤 영어 공부 모임, 가족 식사 모임에 정인이만 아까 그 윤 논설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인이만 주차장에 그 차 안에다 깜깜한 데다 혼자 두고 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주 주차장에 두고 오니까 이걸 본 옆에 있는 다른 지인들이 이걸 학대라고 신고를 한 게 3번의 신고 중에 바로 2번째 신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신고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신고자한테 들은 진술 내용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 신고자는 이 양모가 애가 졸려한다고 하면서 만 1살밖에 안 됐는데 얘를 30분 동안이나 차 안에 혼자 두더라. 그래서 내가 둘째는 어딨냐라고 물어보면 낮잠 자서 두고 왔다. 그러면서 그 안에 캠으로 그 카메라로 보면 되니까 괜찮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최소 3번 정도 된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친딸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정인이를 가족이라는 둘레 안에서 본 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을 삼으려고 입양을 했으면 가족처럼 대해야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그 친딸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이 정인 양이 입양되기 전에요. 아이를 맡았던 위탁모에 따르면 주변인들도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로 양부모가 이 정인 양에게 가혹하게 굴었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네, 곳곳에서 학대 정황들은 드러나는데요. 관련해서 위탁모 인터뷰 내용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잠은 몇 시에 자냐고 물어봤더니 저녁 7시면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는 늦게 잤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찍 자냐고 그랬더니 낮잠을 2번 안 자면 저녁에 그렇게 일찍 잔대요. 그리고 아기를 재우고 이제 큰아이하고 그때부터 놀아준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증원 갔을 때 잠깐 들었는데 아이를 그냥 저녁이면 방에 들여놓고 아기만 놓고 그냥 재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가둬놓는 거죠. 깜깜하게 만들어놓고 울다가 그냥 혼자 지쳐서 자게. 그게 자기는 수면 방법인 거죠. 이유식을 뜨거운 거를 전자레인지 돌려서 뜨거운 거를 식히지 않고 그냥 뜨거운 채로 아이한테 먹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아이가 막 울 거 아니에요. 뜨거우니까 못 먹고. 그렇죠. 그러면 주변에서 이제 아는 지인들이 뜨거우니까 식혀서 먹이라고 그러면 괜찮다고 그러면서 아이가 우는데도 그걸 그냥 먹이더라고요. 지인들이 놀러 왔을 때 아이가 이제 방에서 운대요. 아이를 방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오지 않고 방에 혼자 두니까 아이가 울면은 지인들이 데리고 나오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쟤는 그냥 저렇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를 케어하려고 데려간 게 아니고 그냥 아이는 그 사람 무슨 물건처럼 생각을 했나 봐요.
네, 들으신 것처럼 이 수면 교육이라면서 아이를 어두운 방 안에 그냥 가둬두고 또 뜨거운 음식을 아이가 울고 있는데도 그냥 먹이는 등 이 정인이 양모는 엄마라고는 볼 수 없는 이 행태를 주변인들도 눈치를 챌 정도로 보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위탁모는 이 정인이가 입양이 되고 6개월 정도 됐을 때 굉장히 오랜만에 아이를 만났는데 아이의 모습이 뽀했던 피부가 검어지고 또 이마에 상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어서 굉장히 크게 걱정이 됐다라는 얘기도 전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막 돌린 음식, 저도 뜨거워서 못 먹는데 그거를 16개월 된 아이한테 먹였다니요. 참. 김은미 기자, 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양아버지 이걸 방치했다 이런 혐의 받잖아요. 네. 지금 이 사람 상황이 어때요? 네, 이 양 아버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해고됐어요? 네. 이 정인이의 양부는 한 방송사에서 근무를 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직원의 품위를 훼손했다라는 이유로 징계위가 열렸고 여기에서 만장일치로 해임이 결정됐습니다. 어린 정인이가 학대를 당하는 동안 왜 아무도 구해주지 못했던 걸까? 참 안타깝기만 한데요. 김은미 기자. 네. 이 정인이를 입양시킨 기관에서는 이미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요? 네. 그게 좀 놀라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역시 저희가 좀 입수한 그 자료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보면 정인이가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최초에 그러니까 총 3번이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5월에 들어왔던 그 신고, 이 첫 번째 신고를 받고 입양기관에서 이 가정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인이네를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때 정인이 배에 그 허벅지 이런 데 몸자국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가 얘기를 했는데 명확하게 설명을 못했다라고 입양기관에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도 어쨌거나 경찰이 내사 종결을 했으니까 이제 양육에 좀 더 뭐 민감하게 대처를 해달라는 취지로 안내만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차에 애를 혼자 둔다고 이제 2번째 신고가 들어가고 또 3번째 체중이 너무 적다라고 해서 또 신고가 들어갔잖아요. 네. 이게 2번, 3번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가고 학대 정황이 나왔는데 이제 입양기관은 정인이가 입양되고 난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3번의 가정 방문 또 3번의 유선 통화가 있었습니다. 양 부모와.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어쨌거나 경찰이 무혐의로 처리를 했다. 또 내사로 종결을 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뭐 물론 뭐 매뉴얼에 있어서 어떤 이 아동기관에서 뭘 어겼거나 위반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뭐 제도적인 구멍이라고도 보려면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 제도적인 구멍을 막기 위해서 어떤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예,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얘기 같이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입양기관이 사후 관리를 철저히 못한다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실에서는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더더욱이 이런 사후 관리, 특히 문제 있는 아동에 대해서 인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으로 촘촘히 볼 수 없는 입양기관의 한계도 있을 거기 때문에요. 더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가 입양 제도에도 초기부터 사후 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겠습니다. 경찰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참, 글쎄요. 근데 윤지영 기자, 네. 이 기관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정의나 미안해 챌린지도 동참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에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서 정의나 미안해 챌린지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챌린지 글을 돌연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 SNS를 통해서 해당 챌린지 취지에 따라서 가해자가 엄중 처벌을 받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한 것이었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이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게시물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들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 또 전사적으로 진정서 제출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인이의 죽음에 일부 책임이 있다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요. 학대 위험도 평가 점수가 모자라서 정인이와 양부모를 분리시킬 수 없었다고 합니다. 김은미 기자. 네. 도대체 점수를 어떻게 매겼길래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이렇게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학대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 총 9개였습니다. 이 9개 항목으로 나눠서 좀 보고 여기서 총 9점 중에서 4점이 넘으면, 그러니까 4점부터 4, 5, 6, 7, 8, 9점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정인이나 어떤 그 해당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을 부모랑 좀 분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인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차, 2차, 3차 모두 3점, 2점, 3점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4점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랑 분리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건데, 그러니까 보면은 왜 이렇게 3점이 나왔을까? 정인이는 사실 육안으로도 학대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왜 그랬나 봤더니 뭐 발육부진, 영양실조가 관찰된다, 이런 게 의심된다라는 항목이 모두 아니요라고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잘못, 허술하게 했다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신고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체크가 항목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신고가 들어간 게 9월 23일이었는데 네, 저희가 그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입양기관에서 양부모한테 가정 방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양모가 거부하여 추석 이후 10월 15일에 가정 방문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9월 23일에 신고가 들어가고 약 3주 뒤인 10월 15일에나 방문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즉각적인 추가 조치가 아니죠. 정인이는 15일을 맞이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니, 세 번째 신고를 한 이 소아과 의사가 딱 봐도, 한눈에 봐도 정말 영양이 부실하고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걸 알았다는데 글쎄요, 영양실조가 아니오라니요. 참 상당히 그지없습니다. 더불어서요, 지금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국민청원 벌써 20만 명 넘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청원이 그제 올라왔는데요. 이미 이틀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해당 국민청원의 내용은 아동학대를 방조한 양천경찰서장과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한다는 글입니다. 이런 이 청원이 올라온 이후 양천경찰서가 무려 3번의 학대 신고, 이걸 모두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실 수사 의혹,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이 정인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이 제보자 얘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무 당당하고 너무 태연했기 때문에 보호자는 그래서 이걸 사건회의를 요청을 해서 수사 의뢰를 바로 했었습니다. 두 번째 신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차량의 블랙박스를 아예 혼자 뒀는가, 그 다음에 CCTV 자료도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수차례 요청을 했어요.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니 제발 빨리 가달라라고 했으나 경찰이 되게 미온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네, 이화섭 양천경찰서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사과했지만 국민 공분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 시민단체는 이 양천경찰서장에 대한 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조치를 했다는 내용도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배 교수님, 네.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 우리 기자들 설명 쭉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안타까워요. 그런데 또 나름 또 들어보면 그들의 또 고충은 또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요, 제도를 제대로 운영 못하는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적인 공분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양천경찰서거든요. 그럼 왜 이 경찰에 집중하고 있냐면은 이번에 이제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 3차례 신고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전에 경찰이 좀 철저하게 초동 수사에 나섰으면 방지할 수도 있는 죽음 아니었냐, 이런 이제 안타까움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특히 어린이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서 전국 경찰서의 APO라는 아동 전담 경찰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2016년도에. 그렇죠. 그래서 전국 경찰에 대략 한 2명 내지 3명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양천 경찰서에도 3차례나 신고가 됐는데 애초에 이 APO 아동 학대 전담 경찰이 이 사건을 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각자 3번 다 다른 팀에다 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전혀 공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 부모가 변명을 하면 그게 맞는가 보다 해가지고 경찰에서 내사 종결하고 또 불기소 처분해가지고 결국은 죽음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고충은 뭐냐 주장하기를 우리는 너무 업무가 많다. 노인 학대 문제도 다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보직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찰의 막내급이 맡는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두 가지가 보완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전문성 있는 인력이 배정이 돼야 된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진술을 직접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신고가 상당히 나중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베테랑, 노련한 형사가 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막내급 경찰이 배정된 건 이거 잘못됐고요. 두 번째로는 두세 명이 담당하기는 너무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 한 660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APO, 아동 학대 예방 전담 경찰의 숫자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구조적으로 어떻게 뭔가 좀 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윤정 기자. 네. 과거 사례를 보면 정치권 이제서야 좀 허둥지둥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이른바 정인이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인이법이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는요, 아동학대 무관용법이라고 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현행 2배로 강화하고 그리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 국민의힘은 16개월 정인이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아동학대 방지 관련 4개의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앞서서 이 배종호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는 법안들이 지금 다수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미 아이가 학대를 받다가 심지어 숨진 이 상황에서 너무 뒤늦은 뒷북 대응이 아닌가, 이런 제도들이 미리미리 개선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움과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 기사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죽어야 법 만듭니까? 참 와닿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 정인이법도 그렇고요. 민식이법, 뭐 김용균법 등등 해서 이런 경우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윤 대표님. 예. 그래서 국민들이 더 답답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국회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법안이 아동학대 관련 법이 90여 개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동안에 계속 팔짱 끼고 남의 일처럼 하다가 지금 뒤늦게 한다고 오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본회의 처리한다는 거예요. 네.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동안에 팔짱 끼고 있던 거, 그 문제고 또 갑자기 정인이 사건이 나니까 갑자기 하루 만에 이렇게 통과를 다 시킨대요. 그러면 이게 또 법이 얼마나 또 소홀한 부분이 좀 많지 않겠어요? 졸속이 될 수도 있죠. 졸속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민식이법도 그동안에 그 스쿨존에서 아산에서 왜 스쿨존에서 아이가 사망한 다음에 부모가 과거에 문 대통령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청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 통과됐는데 그게 좀 굉장히 좋은 면도 있지만 또 가혹하다는 면이 있어서 지금 청와대 청원이 32만 명이 좀 바꿔달라. 운전자한테 너무 가혹하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 스쿨 좀 피해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인이 같은 이런 피해자가 더 나오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아동학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2019년에 3만 45건, 5년 전보다 3배나 늘었대요. 이거 없애긴 없애야 되는데 국회가 또 너무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또 엉터리 법을 또 망들지 않느냐. 그게 또 좀 걱정입니다. 도대체 이 언제까지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돼야 할까요?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